안녕하세요 여러분, 까리안쌤입니다. 오늘은 사회 2 교과서의 1단원 인권과 헌법의 인권보장과 기본권이라는 소단원 1을 수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울 이 인권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이 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개개인의 어떤 권리와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이 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인권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만약 침해받았을 때는 어떤 구제 절차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투데이 포인트부터 먼저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소단원 1의 수업 내용을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인권은 무엇인가 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선 인권의 정의를 다루고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인권의 특징, 그리고 이 인권을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까지 그 어떤 역사적인 과정,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런 획득 과정 등을 아마 요 첫 번째 주제에서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기본권이라는 요 기본권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아마도 내용에서 가장 어렵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요 2번 주제가 아닌가,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요 제한할 때가 어떤 경우인지, 어떤 상황에서 제한이 되는지, 그리고 그 제한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주제로 이번 소단원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권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인권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 인권이라는 글자에 있는 요 인, 그리고 권, 물론 다 한자죠. 한자인데 우리는 이 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인이란 글자가 나오면 물론 알죠. 이건 그냥 인간이겠죠. 결국 사람이겠죠, 사람. 그 다음에 권은 우리는 그냥 권 나오면 권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 끝에 권으로 끝났으면 무슨 권리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인권은 뭐냐? 인간의 권리겠죠. 사람의 권리이거나. 그래서 교과서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인데, 어떻게 살 수 있는 권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인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겠죠. 인간이라면 인간,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요 2가지 포인트가 주요할 것 같고, 요걸 모두 다 기억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인권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가 인권이다. 그러니까 동물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기만 하면,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인권의 특징을 몇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본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편적입니다. 여러분, 이때 기본적이고 보편적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나 그 다음에 좀 이런 학문적인 용어로 올라가면 이 단어들 각각이 가지는 고유한 정확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전이나 이런 법률적인 용어는 단어를 아무거나 쓰지 않거든요.
사실 이 단어가 가지는 정확한 뜻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이 인권의 특징을 얘기할 때도 기본적이고 보편적이다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까지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학교 단계에서 뭐 그 정도까지의 어떤 내용을 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라고 하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이라면 누구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표현을 빌리자면 그냥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냥 옵션이 아니라 그냥 기본인 거예요. 그냥 베이스에 깔려 있는. 그래서 그리고 보편적이라는 말은 뭐냐? 누구나라는 뜻이에요. 전 세계 누구나, 누구에게나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라는 건 사람이면, 인간이면 누구나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쨌건 첫 번째 특징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다, 인권은.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피부색, 성별, 남녀, 나이,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인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특징과 조금 연관이 되어 있죠. 기본적이고 보편적이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부색이 어떻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장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모두 인권은 가지고 있다. 이런 게 두 번째 인권의 특징이고, 세 번째는 천부인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 오늘 수업 시간 새로운 용어라고 생각하고 하나 외워두세요. 자, 천부인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봅시다. 천하면 뭐가 떠올라요? 한자를 아무리 몰라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하늘이라는 건 대충 알겠죠. 그럼 이 부는 뭐냐는 거지. 요거는 선생님이 그냥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부는 부여했다는 거예요. 부여가 뭐예요? 줬다. 뭐 수여했다, 넘겼다, 줬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천부인권이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 부여한 권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인권을 부여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천부인권이란 무슨 말이냐면 인권이라는 것은 하늘이 준 권리이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은 권리를 이야기한다 라는 뜻입니다. 교과서에선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권리로 하늘이 준 권리라는 뜻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인권을 또 다른 말로는 천부인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인권은 하늘이 부여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누구나 갖고 태어나는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보통 공권력이라고 하겠죠. 이 공권력으로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인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날 현실에서는 몇 가지 경우에, 몇 가지 상황에서는 이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오늘 수업 마지막 부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이며, 두 번째, 피부색, 성별, 나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갖는다. 그리고
하늘이 준 권리라고 해서 천부인권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이거는 하늘이 준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공권력을 행위하더라도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가 원칙이라는 거. 요게 인권의 4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권을 우리가 획득하기까지 이때 획득이라는 건 뭐라고 하면 좋으냐면 오늘날에는 이 인권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 과거에는 없었는데 오늘날에는 다 가지게 되는 이러한 과정, 이걸 우리가 인권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이 과정을 한번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과거, 아주 옛날 고대에 있던 노예, 그리고 중세시대의 농노. 사실 노예와 농노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예를 들면 이동의 자유 이런 거. 근데 다른 면이 있지만 사실 비슷한 점은 이 어차피 우리가 생각하는 슬레이브, 그냥 노예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노예와 농노에는 이 사람들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노예나 농노도 다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민혁명이 있고 난 뒤에, 시민혁명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시민이라는 계급이 일으켰죠. 그러면서 누구를 몰아내려고 했어요? 그렇죠. 왕을 몰아내고 이제 시민이 어떤 그 국가에 이제 주도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 시민이라는 건 여러분이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국민, 시민, 요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민혁명이라는 이 시대의 이 시민은 극히 일부입니다. 물론 귀족이라는 집단보다는 더 넓어졌지만 어쨌건 이 시민이라는 집단도 일부였습니다. 그 이 일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시민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시민이라는 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의 노예나 농노에게는 인권이 없었는데 시민혁명 이후에는 시민에게만 인권이 주어집니다. 선생님도 어떤 이런 서양사나 이런 역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이 시민혁명 이후에도 일부 집단들에게는 인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날처럼 인권이라는 단어의 이 용어의 정확한 뜻을 여기에 적용할 수가 없는 상태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져야 되는데 이 시민혁명 이후에는 시민에게만 인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오늘날 이렇게 모두에게 인권을 가지게 된 계기는 언제였느냐? 바로 이 유엔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세계 인권 선언이 발표된 뒤에 비로소 이제 모두가 누리는 인권의 기준이 만들어지고 이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 이 인권의 참 뜻을 이제 적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세계인권선언은 교과서에 보시면 세계대전 이후에 발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 이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인권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